모든 문제 연구소 반갑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바쁜데 이 높은 산까지. 이 분위기 좋은데 불러주셔가지고. 아니 그래 북한산 이게 스피스 캠프에 오셨어요. 네, 너무 좋아요. 아니 오늘 오신다고 특별히 대단한 우리가 모닥불을 피워놨습니다. 너무 좋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우리만 즐길 게 아니고 네. 오늘 우리 방송을 보신 시청자들도 함께 즐기면서 네. 세상의 모든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한다. 반드시 풀 수 있다. 풀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상담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우리는 그럼 뭐예요? 해결해주는 프로그램. 실질적으로? 그랬어요.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하도록 이제 우리가 다 액티비스트, 오. 현장의 실천가로 뛰면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저도 일단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우리 지금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 할 게 아니고 네. 저는 일단 모든 문제 연구소의 소장 정계환인데요. 제 이름을 쓰는 거는 이번 주가 마지막이고요. 다음 주부터 저도 제 닉네임을 하나 만들어 오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닉네임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자, 제가 소개를 좀 드릴까요? 우리 김 대표님 유명하신 분인데 스스로 소개 좀 해주세요.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MC 수업 엔터테인먼트와 아나운서 양성을 하고 있는 아카데미 9 이렇게 두 개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전 KBS 아나운서 김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본인 회사보다 왜 전 KBS 이거를 왜 더 강조하시나요? 아니 아시는 걸 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KBS 계셨군요. 네. 저는 처음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9시 뉴스까지 하셨다고. 네. 네. 저 열심히 했어야 됐네요. 9시 뉴스도 했는데. 예,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저는 아니고요. 현재 일요신문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민웅기 기자라고 합니다. 네. 예, 박수 치자리죠. 아유,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고민 좀 많으셔서 오셨죠? 제가 평소에 그렇게 고민이 많은 스타일이 아니라 낙천적인 성격이라 어제 고민 몇 개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그게 네. 고민이 그래서 고민을 위한 고민을 하다가 몇 개 만들어 왔습니다. 그 없는 고민을 만들어 오셨다. 네네. 뭐 일단 좀 이따가 들어보겠습니다. 자, 부럽네요. 우리 김하나 소개 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타이틀은 없지만 꾸준히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아나운서 김주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에 말씀하셨던 네. 커리어가 없지만 뭐 이런 건 뭐예요? 타이틀 뭔가 이렇게 내세울 만한 타이틀은 아직은 없지만요. 이제 곧 쌓아서 이런 거 전 네. KBS 아나운서. 네, 이런 타이틀. 그런 거예요? 네. 자, 민 기자는 아까 오늘 우리 고민이 없는데 네. 평소에 고민이 없는데 어제 이제 제가 전화를 해서 야, 너 고민 뭐야?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고민을 생각하신 거예요? 뭐 그러고 떠올려 보니까 고민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은 또 들더라고요. 낙천적이시네. 네. 그러다 이제 살아야 잊고 되는데. 있었다가 굳이 떠올려 보니까 평소에 술자리에서나 아니면 이런 얘기를 했었구나라는 고민은 있었더라고요. 우리 김 대표님은 어떤 고민이? 저는 요즘 제일 고민되는 건 아무래도 회사 생활이 나았느냐. 이 사업이 낫느냐 이제 인생을 두고 좀 고민이 크게 되더라고요. 예. 돌이킬 순 없죠. 뭐 그럴 생각은 없지만 이제 우리 인간사를 두고 봤을 때 많이 물어봐요 저한테. 회사 생활 그냥 계속 하는 게 나을까요? 내 브랜드, 나만의 무언가를 만드는 게 나을까요? 이런 이야기들 하면 과연 인생의 어느 방향이 맞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가. 스스로도 매일매일 이제 매출 이런 거 보면서 고민하게 되니까요. 일단 고민이 확 와닿고요. 근데 제가 갑자기 걱정이 되는 게 이 모든 문제 연구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네. 너무 그랜드한 고민이에요.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해결한다고 약속했으니까 네. 해결을 시도해봐야 되는데 조금 이따 이제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경험해본 분들의 이야기 좀 궁금해요. 어떻게 좋습니다. 느꼈는지. 이제 민 기자는 네. 갖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만 먼저 말씀해 주시죠. 뭐 제 첫 번째 고민을 일단 얘기하자면 탈모약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두고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이다. 네, 이거는 이제 해결이 될 수도 있고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가지고 와봤는데 제가 이거 모자를 쓰고 와가지고 지금 공교롭게 두 분 다 모자를 쓰셔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탈모니가 썼지만 혹시 원형 탈모? 아니요, 저는 지금은 괜찮아요. 많은데 많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남들이 모자를 쓴 게 탈모 때문에 썼나 오해하실까봐 일단 벗었는데
아니 근데- 그 탈모가 아닌데 그 정도를 스스로 탈모라고 해요? 아니 지금은 탈모가 없는 게 맞는데 저희 친척들이 탈모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금방 빠질 수 네, 있다. 저는 그래서 20대 때부터 굉장히 탈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강했거든요. 그래서 관리도 이제 20대 때부터 뭐 탈모 전용 샴푸부터 막 많이 썼었고. 이렇게 가진 야. 사람들이 더해요. 이거 정말. 야 세상에 참 고민 가지가지다. 김하나는 어떤 고민 있어요? 저도 진짜 이렇게 고민의 스펙트럼이 있는데 요즘 가장 고민인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토익도 공부하고 뭐 한국어도 공부를 하고 하잖아요. 욕심이 많으니까 번아웃이 쉽게 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번아웃이 오면 진짜 심하게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야. 다른 분들의 경우에는 번아웃이 올 때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해서 네, 이걸 가지고 와봤습니다. 맞아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말씀 네. 한번 나눠보죠. 자, 직장 생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 사업을 할 것이냐. 그렇죠. 요즘은 또 워낙 물가도 오르고 이렇게 세상이 내 집 마련이다. 뭐 이런 사람답게 사는 거를 이루기가 회사만 다녀서 가능하냐?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직장 생활 몇 년 하셨어요? 저 10년 했습니다. 10년 했고. 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할게요. 네. 원래 직장 생활 이제 KBS에서 할 때와 본인이 독립해서 사업할 때 네. 어떤 게 더 나아요? 뭐 어떻게 종합적으로? 이거를 공개를 하는 건가요? 뭐 아니 어떻게 해야 되죠? 뭐 그런 다음에 좀 방송이 우리 인기 있을 때 네. 공개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공개는 하지 말고 어쨌든 어떤 게 더 나아요? 삶의 질은 내 만족도는 마음의 만족도는 당연히 재회사를 하는 게 아, 훨씬 높아요. 네. 그러나 자꾸 이제 없다 그죠? 부족하다. 이제 그리고 이제 매달 이게 너무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네. 내가 나를 책임진다는 거에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 아닐까 이 직장 마음의 불안. 그만두고 자기 사업한 지 몇 년 됐어요? 저요 3달 됐는데. 두달 됐어? 네. 그럼 3개월 동안 이제 물어봅시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고민이 일찍 왔다. 아니 너무 심한데요? 매달 아, 매달 그래요? 오던데요? 이게 나중에 그럼 오나요? 3개월 동안 네. 다시 과거 직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 몇 번 했어요? 한 30번 정도? 오, 그러면 한 달에 근데- 10번씩. 네, 근데 사실 진짜 만약에 정말 돌아갈래라고 하면 절대 안 가는데 네. 그냥 마음속으로는 오늘 월급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월급만 부럽다 막 이런 생각을 자, 하긴 했죠. 그러면 솔직히 3개월 동안 네. 본인이 매출을 일으켜서 네. 월급을 가져가신 적이 있어요? 아 그럼요. 오, 그러면 뭐 좀 월급을 가져가고 가져갔네. 있기는 근데 한데 과거보다 훨씬 부족하다? 훨씬 부족하다. 아, 네, 몇 퍼센트? 거의 그냥 한 자릿수일 걸. 오케이. 왜냐면 이게 운용의 비용이 진짜 많이 네. 아무래도 초반이라서 그렇겠지만 이 세팅을 하는데 드는 돈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김하나는 그러면 혹시라도 나는 창업으로 자기 사업을 바로 하겠다. 반드시 직장 생활을 하겠다. 어때요? 저도 약간 뭔가 소속감이나 안정감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은 뭔가 리스크를 감수할 만큼 하고 싶은 일이 없어서 만약에 그때 가서 생긴다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회사 쪽에 제 성향이 좀 더 맞는 것 그 같습니다.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뭐예요? 급여? 뭐 내가 이제 지향하는 뭐 그 업에 대한 네. 이제 그런 이제 뭐 가치관 이런 거 어떤 거예요? 저는 가치관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아나운서 지금 하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아나운서? 네. 그럼 본인이 생각하는 아나운서 이제 그 롤 모델은 어디예요? 롤 모델이요? 어느 KBS 어느 아나운서? 방송국 정도. KBS 아나운서 아니면 뭐 SBS, MBC, 뭐 MBN도 있고. 어디든 지금 나온 것 중 어디든 가도 사실 스픽스. 네, 그럼요. 여기입니다. 올 가시기 전에 이력서 내놓고 가세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시고 싶은 거고. 근데 본인은 이제 왜 이렇게 독립하려고 생각했어요? 잘못 생각했네요. 제가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조금 참을 걸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애초에 시작은 이제 9시 뉴스까지 정말 꿈꾸던 것까지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대한 그림을 제가 그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인생에서. 근데 그냥 뭐랄까 점점 상대적으로 좀 내려간다는 느낌이 드는 게 싫었어요. 인생은 아직도 30년, 40년 더 길게 남았는데 뭔가 꿈꾸던 그 이상의 꿈이 없을까 하는 것들 때문에 이런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직장 생활할 때 이제 그런 고민들은 당연히 현 직장에서 내가 가지는 이제 뭐 이상과 꿈을 펼칠 수 없다는 한계를 네. 느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것과 실제로 이제 독립을 하겠다고 결심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할 건지 이런 것도 같이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왜 이제 아나운서 아카데미나 이런 쪽으로 하시려고 했어요? 일단은 내가 차별화돼서 조금이라도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는 거. 네. 내가 했을 때 경쟁력이 있는 게 뭘까를 생각했을 때 지금 제가 이 시장에서는 지상파 아나운서가 직접 가르치는 사람은 없어요. 네. 제가 유일하기 때문에 이거를 가르치면 좀 되겠다. 그리고 또 이제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 사업도 이렇게 묶어서 퀄리티 있는 진행자들을 다 데리고서 실제로 운용하는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차별화 이게 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죠. 그 창업을 했다는 것 자체는 아주 큰 도전이고 그 네. 도전은 실제로 결과가 무엇이든 도전하는 행위로서 이미 70%는 이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이제 마음의 맞아요. 위안이 되는데요, 약간. 그런데 아직 네. 구체적으로 이제 돈이 보이면서 위안은 되지 않을 거예요. 하여튼 그 방법은 제가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저도 이제 기자 생활을 한 10년 정도 하고 사업을 한 지가 한 18년 정도 되는데 그 순간의 결정은 매우 적극적이고 감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 과정 이제 우여곡절 심하게 얘기하면 산전수전 육해공문전 다 겪으면서 18년 정도 지나 보니까 네. 그때 그만두길 정말 잘했지. 오, 그래요? 제 동기들이 지금 이제 신문사의 편집국장, 부국장 다 이제 최상위에 가 있는 네. 이제 그 자리에 있어요. 요즘 친구들 만나보면 그러죠. 야, 우리 정년하고 뭐 먹고 살아?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데 어쨌든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런 장점이 있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제 정답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 순간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고. 제가 이런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30대 초반이시죠. 네. 10년 뒤에 자기 자신을 이제 10년 뒤로 2032년으로 옮겨놓고 지금 다시 이제 우리 그 김지원 대표를 쳐다본다. 42살 정도 되는 김지원이 32살 정도 되는 김지원을 쳐다본다. 나이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쨌든 네. 쳐다봤을 때 차라리 직장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게 좋을 거냐 아니면 독립한 게 잘했느냐 이렇게 이제 혹시 미래의 10년 뒤의 본인이 지금의 본인에게 하고 싶은 말 또는 그 선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회사가 그때까지 존재한다면 잘한 선택이다. 저 너무 짠내 나나요? 지금? 아니 아주 좋아. 똑같이 지금 이제 30대 초반이잖아요. 20대 초반의 자신에게 한번 돌아가 보세요. 아나운서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대기업에 입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자영업을 해서 창업을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그 당시의 자신에게 혹시 돌아갈 수 있으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은지. 하나도 후회 안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얘기할 거. 그러니까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근데 리액션이 커서 오해하겠어요 사람들이. 근데 저 지금 엄청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요? 네. 진짜 혹시 그렇게는 얻었어요? 생각을 네, 못했거든요. 지금 저 되게 조용히 위로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사실 미래를 보고 생각하니까 맞아. 너무 막막하고 답이 안 나왔는데 네. 10년 전을 생각하니까 완전 확실해요. 자, 그래서 이제 사업을 이제 시작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어려운 게 당연하지. 만약에 지금 나왔는데 네. KBS 직장 생활하는 거보다 월급을 2배, 3배를 벌고 네. 5배, 10배를 버는 사람도 간혹 있잖아요. 로또처럼. 네. 그렇게- 제 눈에는 그런 사람들만 보여요. 아니, 그렇게 보이는 건 부러우니까 보이는데 실제로 절대 다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게 절대적인 시간도 필요하고 또 내가 먹었던 마음이 시장에 먹힐라 그러면 내 자신의 경쟁력도 또 경험으로 좀 쌓여야 돼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제 작동해서 네. 되는 것인데 그 초년 성공했던 사업가들을 많이 보거든요. 네. 자신의 성공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운으로 오는 것도 맞지만 운에 너무 기대서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데 익숙해져서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그것은 시대의 흐름 이런 걸 잘 못 보고 오히려 큰 위기가 왔을 때 주저앉는 이제 이런 경우를 봤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저는 10년 뒤에 자신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에서 지금은 오히려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것이 실제로 엄청난 성장을 하는 밑거름이 된다. 반드시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본인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비록
뭐 굳이 돈으로 이야기하면 적은 마진이 있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본인이 바라는 게 그 상대가 정말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주는 거 있죠. 맞아요. 지금은 예. 사실 그게 목표예요. 그게 최고의 투자예요. 그거라도 진심으로 해주자 이런. 예, 실제로 돈을 쌓는 게 아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크레딧 같은 거 있죠. 신용. 맞아요. 그런 상대를 위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그 케어해주는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민 기자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고민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20대 초반의 민웅기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 모발 고민 하라고 할 거예요? 안 해도 된다고 할 거예요? 여전히 하라고 하겠죠, 저는. 오, 그래요?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 친척들 중에 그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지단의 유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사례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젊었을 때 관리하면 머리가 안 빠져요? 뭐 아무래도 샴푸도 좀 좋은 거 쓰고 오. 이렇게 뭐 스프레이 뿌리는 거. 모발에 뭐 주는 거, 네 그런 뭐 영양제 있어요? 같은 거, 영양제. 염색이나 파마나 뭐 그런 거 안 하고 제 주변의 친구들을 봐도 남자 친구들을 봐도 20대 때부터 탈모약을 먹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요즘에. 왜냐면은 뭐 탈모가 워낙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뭐 걱정거리로 되니까 친구들도 먹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지금 30대 후반이면은 보통 한 절반 정도는 먹고 있는 것 같아요 탈모약을. 혹시 뭐 탈모가 되어서 스트레스 많은 분들은 좀 죄송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뭐 병이에요? 병은 아니지 않나요? 병은 아니죠.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피부가 까맣다거나 뭐 이러면 최대한 피부를 뭐 하얗게 만드는 이제 라이트닝 이런 걸 뭐 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피부가 계속 까매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받아들이고 사는 게 낫지 않나요? 막 이거를 30대 때부터 탈모 약을 먹어가면서 뭐 스프레이는 좋습니다. 그리고 또 샴푸도 뭐 자기 맞는 거 이렇게 사는 건 좋은데 그 자체를 막 병으로 인식해서 머리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고 너무 이렇게 좀 강박관념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건 병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최대한 막을 수 있을 때까지 막아보자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 얘기도 들었거든요. 탈모약이 정력에 그렇게 안 안 좋다. 좋다.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고민을 하는 거죠. 거예요? 그렇죠. 아,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유명해요. 있고. 네. 뭐 조금 죄송스러운 이야기인데 참 걱정 없는 분이 되기는 거기도 하고요. 보통 뭐 돈 문제, 집 문제, 결혼 문제, 자식 문제 막 이런 거 많은데 결혼 문제는 또 따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아직 결혼이 그러면 안 했습니다. 네. 그러면 탈모약을 먹으면 안 되지 않나요? 오히려 여자를 만나려면 탈모보단 머리가 좀 풍성해야 되지 않나요? 아, 제가 결혼 아직 초년생이어서 탈모약 안 드시는 게 아, 네. 훨씬 아내들이 다음에 특집 프로 만들어서 네, 두 분은 따로 한번 아주 집중적인 토론을 또 하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번아웃인데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열심히 살려고 하는 욕심이 있다 보니까 한 번 번아웃이 탁 오면 정말 심해져요. 그게 모든 어떤 걸 하기 싫.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증상이 어때요? 증상이요? 일단 눈 뜨는 것부터 고역이고요. 일단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근데 또 할 일은 많고 또 계속 그러니까 악순환인 거죠. 그러면 그 장면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한번 해주세요.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네. 그 전날 잠은 주무세요? 침대에 누워서? 불면증도 심해지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아침에 그럼 한 6시, 7시 아니면 8시? 눈 뜨기 싫은 시간이? 눈 뜨기 싫은 시간이요? 그쵸. 항상 그렇게 언제든. 일찍이라고요? 아니 그 몇 시냐고 보통. 보통은 이제 일찍 일어나면 8시, 9시면 일어나기 때문에 8시쯤에 이제 눈을 뜨기 싫고 네. 또 이제 어떤 증상이 나와요? 증상이요? 번아웃 일단은 정말 무기력해져요 사람이. 그냥 힘이 움직일 없어요? 때도 힘이 없고 축 늘어져 있고 예. 입맛은 돌더라고요. 좀 덜었나요? 입맛은 좀 오히려 막 단 게 엄청 땡기고 네. 오히려 밥보다는 계속 주워 먹어요. 뭔가 단 거, 단 음식을 찾아. 저는 우리 김하나가 이제 그 번아웃을 스스로 어떻게 극복했는지 또는 저절로 해결이 됐는지 그 상황을 좀 듣고 싶은데. 사실 처음에는 그 번아웃이 온 저에 대해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초연해가지고 그래 이 번아웃도 즐기자 해서 또 그 약간 다운된 걸 좀 즐기다가 또 며칠 지나면 자연스럽게 한 일주일은 넘진 않는 것 같아요, 다행히. 지금은 네. 어느 정도 이제 방법을 알잖아요. 좀 네. 누워 있다거나 주워 먹는다거나 TV를 본다거나 영화를 네. 보고 이런 방법을 알았는데 모를 때 번아웃이 왔을 때는 어떻게 지냈나요?
뭔가 생각을 비울 수 있는 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되게 어이없지만 베이킹도 시작해보고 네. 왜냐면 정량적인 거에 집중을 해서 음. 딱 그 수치에만 집중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베이킹도 해보고 그냥 요리조리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럼 그 당시 한 달 동안 이제 그렇게 번아웃이 왔을 때 뭘 이루지 못해서 그런 번아웃이 왔어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 테스트를 볼 기회도 없어지고 이제 1차부터 탈락하는 일이 많아지니까 이제 아,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이미 말씀하신 것 안에 다 답이 있죠. 그런가요? 어떤 거냐? 스스로 받아들이는 시간을 줄이는 길 외에는 없어요. 자기 스스로 하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번아웃이 온 것은 자기로 인해서 온 것 아니잖아요. 옆에 친구가 줬어요. 어머니가 줬어요. 우리 세상에 그 사람한테 번아웃을 주입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왔을 때 얼마나 잘 받아들이느냐. 그러면 이것은 의식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이걸 왔으니까 받자. 대신 일주일 정도 할까? 한 달 정도 갈까? 이걸 좀 줄이는 방법이 뭐 있을까? 영화가 좋을까? 아이스크림이 좋을까? 아니면은 광화문 살롱 같은 맛있는 유기농 베이커리가 좋을까? 이제 이런 걸 따져보면서 종류를 좀 다양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죠. 스스로를 좀 달래주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 왔다고 해서 이것을 벗어날 때 자연스러운 무엇이 되어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의식적으로 그때는 모아놓은 용돈 같은 거 있죠. 네. 확 쓰세요. 긁어버릴까요? 확 끌고. 그래 엄마한테 다 청구해. 엄마. 그렇지. 아버지 어머니. 확 불려. 그래 사고 엄마가 싶은 스트레스를 거. 받으시지 않을까요? 사고 싶은 거 2개 사면 안 돼. 1개 들고만. 그래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거 있잖아요. 에라 모르겠다. 뭐 세상 어떻게 되겠어? 여행 하고 가거나. 확 꺼부는 거야. 그때를 위해 아. 쌓아놔야겠네요. 안 사놓고 하여튼 뭐 부모니까 뺐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의식적으로 이런 상황을 빨리 좀 없애야 되겠다는 의도적인 노력 같은 게 필요해요. 아까 그 우리 민 기자 얘기했던 거 네. 결혼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본인은 결혼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40 전에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약간 심리적 마지노선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1차적으로 지금 결혼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렇게 쭉 혼자 지낼 것이냐 약간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결혼은 무조건 추천이고 물론 이제 결혼을 할 만한 사람과 그 사람 이어서 결혼을 하는 거면 그렇죠.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행복한 것 같아요. 결혼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결혼의 목적이라면 뭔지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제가 생각하는 결혼의 목적은 그래도 뭔가 의지할 수 있는 언제든 의지할 수 있는 내 편이 있다는 거. 네, 그런 그 약간 결혼의 정서 목적이 좀. 뭐예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네. 혼자 살지 않고 네.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그렇죠. 있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자식들이 있고 그들과 함께 이제 인생을 더욱더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잖아요. 할 것 같으면 약간 빨리 하는 게 더 좋다. 근데 굳이 늦게 해야 할 사유를 스스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서두를 이유도 별로 없다. 그런데 만나서 결혼할 것 같으면 사람 보고 결혼하는 게 맞다. 조건 보지 말고. 근데 이런 공자왈 맹자왈 이야기가 살아보니까 더 맞는 것 같아서. 근데 진짜 빨리 하면 더 좋은 이유는 젊었을 때는 그 설렘이 있잖아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면서 그 설렘이 좀 떨어지는데 그 결혼 신혼 초의 그 설렘이나 두근거림이나 그거를 조금 더 젊었을 때 결혼하면 훨씬 더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행복도가. 그러니까 이제 천지도 모를 때 하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이 그 알고 정도로? 막 이러면 약간 재미도 없고. 네, 또- 무뎌져서 좀. 예. 그러기엔 저는 이제 이미 좀 늦었죠. 아 그래도 아직 예,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맞아요. 빠른 것이다. 네. 그렇죠. 오늘 민 기자의 결혼 반드시 제가 해결하는데 어머! 우리 네 사람이 동반자가 아, 되어서 모든 문제 연구소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민 기자의 결혼을 와.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거. 야 이렇게 해놓고 다음 주부터 이제 출연 안 하는 거 그거 아니야? 아니에요? 오늘 우리 방송 해보시니까 어때요? 저는 되게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가가지고 생각도 못한 위로를 엄청 받았어요. 네, 진짜로. 아니 이분 방송용 멘트 잘하시네요. 아, 정말이에요. 저잖아요. 아 선수구나. 강렬한 깨달음 하나 얻어가지고 리액션 너무 크게 해서 아, 앞으로는 이제 그런 걸 드려야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제가 힐링을 네. 약간 받았어요. 사실 저도 번아웃이 진짜 심해서
이렇게 몸이 아플 정도거든요. 네. 사실은. 그래서 근데 이렇게 공유를 하고 다들 비슷한 고민을 네. 하고 살아가는구나 싶으니까 조금 위안도 되고 우리 소장님의 해결책이 약간 무릎팍 도사님처럼.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역시 아나운서 들었어요. 출신이시니까 일단 멘트가 좀 다른데 어쨌든 오늘은 우리끼리 이런 이야기 좀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네. 실제 사례자도 저희들이 또 사례도 여러 개 찾아놓기도 했고요. 또 필요하시면 직접 나와서 본인의 고민도 이야기해서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고민들이 나만의 고민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비슷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고민들인데 이런 고민을 단순히 들어주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해결해보자. 함께 손잡고 그래서 그 해결된 결과를 다른 사람도 그런 고민이 있을 때 정말 행복의 바이러스처럼 전파시켜서 문제가 다 해결되도록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액티비스트, 실천가들이 되는 겁니다. 네. 네. 자, 우리 민 기자는 어땠어요? 저도 뭐 마찬가지로 이제 깨달음도 얻었지만 저는 깨달음 절반, 약간 과제 절반, 숙제를 좀 얻어가는 느낌. 여럿이 손맞잡고 하면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의외로 많고요. 그런 거 하나하나 좀 따져보고 기왕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단 한 명이 이 방송을 보더라도 그 사람이 가진 고민이 곧 나의 고민이고 나의 고민은 함께하면 함께 풀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모든 문제연구소가 대한민국 최고의 문제 해결 집단 이렇게 되기를 기대됩니다. 진심으로 네.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네. 방송한다고 정신이 없었고 시간도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는데 아까 닉네임 다 정하라고 했습니다. 아, 네. 뭐 소장님은 어떻게 정하셨어요? 저는 제가 이제 방송할 때요. 네. 우리 방송 CP가 정해준 저보고 이제 저팔계 형님이라고 했어요. 저팔계. 그래서 이제 저팔계인데 저자를 빼고 팔계 형님인데요. 저는 팔계도사로 하겠습니다. 아, 네. 팔계도사. 근데 도사님 같았어요. 그래요? 네, 약간 그럼 뭐 들었어요. 네. 미스니까 폴리까지 대답하고. 그러면 저는 리액션을 약간 이 중에 제일 잘하는 것 같아서 네. 뭐 이렇게 어쩌고 도사여야 되나요? 저도? 아니요. 그냥 저는 뭐 모문연 리액션요. 리액션. 오케이. 네, 모문연 리액션 요렇게 방청객. 리액션으로 하겠습니다. 리액션으로. 리액션. 예. 저는 오늘 뭐 사실상 앉아 있다 가는 것 같아서 예. 뭐 계속 파이팅 해야 된다, 분발해야 된다는 예. 의미에서 파이터 파이터. 어때요? 네, 좋습니다. 모문연 본- 파이터. 본인의 네. 결혼을 역할. 위한 네. 파이터. 저 평소에 별명이 공감요정이거든요. 약간 오. 남의 문제를 자기 일처럼 공감을 막 과몰입까지 할 정도로. 네. 그래서 저는 모문연의 공감요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문연의 이제 공감 요정, 네. 우리 리액션, 그리고 파이터. 네. 자, 저는 개팔 도사였고요. 자, 끝내는 건 아니고, 자, 우리 오늘 이제 방송을 어떻게 보셨는지 아마도 이제 방송 보신 분들은 직접 우리 또 PD님한테 연락도 하실 거고 우리 자막 소개 좀 하셔야 되죠? 네, 그렇죠. 저희가 오늘 이렇게 저희끼리 문제를 공유하고 또 해결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 앞으로의 회차에서는 좀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고민을 직접 사연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연을 신청하시는 방법은 유튜브 댓글이나 또 저희 스픽스 카카오톡 채널이 있어요. 거기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또 아래 자막에 써 있는 방법대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또 직접 출연을 원하시는 분은요. 또 직접 출연까지 하실 수 있다고 해요. 하시나요? 네, 맞아요. 직접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러면 이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직접 오시면 이제 4명 중에 1명 빠져야 돼요. 한 자리 들고 나가시는 그러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한 사람 빠져야 되는데 이 방송을 보는 이제 많은 시청자들이 조금이라도 본인의 문제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맞아요. 생각하면서 모든 문제연구소가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그날까지 우리 화이팅 하면서 모든 문제 연구소 파이팅!